지금 이탈리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해산물 하나 때문에 남부 해안 일대가 초토화되고 조개 양식장까지 죄다 무너졌기 때문인데요. 보다 못한 이탈리아 정부는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이 공포의 해산물을 하루에 12톤씩 잡아들여 봤지만 개체 수는 오히려 늘어나기만 했고 결국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때 이탈리아 사람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는데요. 정작 한국에서는 이 공포의 해산물을 가지고 보약을 만들어 400년째 병을 고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한 이탈리아 사람까지 이 해산물을 이용해 한국에서 황달과 당뇨를 동시에 치료받고 기적처럼 회복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탈리아 SNS와 언론에서는 해당 소식을 긴급 속보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공포의 해산물의 정체는 무엇이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재앙의 주범을 사람을 살리는 보약으로 바꾸게 된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약회사 마케팅 총괄을 맡고 있는 캐서린입니다. 매일 아침 로마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 에스프레소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저희 일상이었어요. 남편은 한국인이지만 저희 둘 다 유럽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한국 문화를 깊이 체험할 기회가 거의 없었답니다. 그저 가끔 한국 영화를 보거나 남편이 해주는 김치찌개를 먹는 정도였죠. 제가 어떻게 한국 같은 나라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지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로마에서의 삶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안정된 직장,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마침내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저희 부부의 행복은 절정에 달했죠. 임신 중에 약간의 당뇨 증상이 있었지만 의사들은 출산 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아이를 낳은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출산 후 3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침실에 있는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하려는데 문득 제 얼굴이 노랗게 변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눈의 흰자위까지 노랗게 변해가는 걸 보고 불안함이 엄습해왔습니다. 남편은 즉시 저를 로마 최대 규모의 병원 산부인과로 데려갔어요. 병원 대기실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3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의사를 만날 수 있었죠. 의사는 제 차트를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황달 증세가 심각하네요. 게다가 임신성 당뇨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누군가가 저의 가슴을 세게 내리누르는 것 같았어요. 황달과 당뇨라니 이 두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건 드문 일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갖가지 검사를 받았어요. 혈액검사, 간 초음파, 담도 CT가 하지만 의사들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치의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도 있지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라는 애매한 말만 되풀이했죠. 밤마다 아기가 울 때면 일어나 수유를 하며 창밖의 어두운 로마 거리를 바라보곤 했어요. 눈물이 자꾸 흘러내렸습니다. 이탈리아는 의료 선진국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제 경우는 달랐어요. 병원에서 계속되는 긴 대기 시간과 의사들의 관심 부족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은 4시간을 기다리다 결국 진료를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적도 있었죠.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하루하루가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거울 속 노란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공포가 밀려와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유모차를 밀고 공원을 산책하는 다른 엄마들을 볼 때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제 남편 민호 씨는 로마의 한 금융회사에서 국제투자 분석가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민호 씨도 야근이 많아 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계속 메스꺼움을 느끼던 저를 보던 민호 씨가 갑자기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여기 좀 봐봐. 한국 산후조리원과 대학병원 협진이 산모합병증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기사가 있어. 민호 씨는 조심스레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우리 한국에 가보는 게 어때? 우리 부모님도 만나고 좋은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한국, 거긴 아무래도 이탈리아 의료보다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솔직히 그때는 한국 의료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서양 의학이 해결 못하는 문제를 동양 의학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컸죠. 남편이 한국인이지만 연애하고 결혼하는 동안 정작 한국에 함께 가본 적은 2번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짧은 여행이었고 둘 다 유럽 생활에 너무 몰두했었어요. 민호 씨는 요즘 한국,
첨단 의료로 유명해. 산후조리원 시스템도 이탈리아보다 훨씬 체계적이라더라라며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그는 핸드폰으로 한국 산후조리원 사진들을 보여주었는데 마치 고급 호텔 같았어요. 게다가 어머니가 너를 도울 수 있어. 지금 혼자서 아기 키우기 너무 힘들잖아. 며칠 후 조언을 구하고 싶어 병원에서 주치의를 다시 만났어요. 의사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정말 죄송하지만 황달과 당뇨가 동시에 악화되는 드문 케이스라 현재로선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마치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해졌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민호 씨의 팔을 꼭 붙잡았어요. 정말 한국에 가야 할까?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민호 씨의 얼굴에 떠오른 안도감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는 내가 다 알아볼게. 너랑 아기만 준비하면 되라고 말했죠. 사실 그때 저에게는 다른 걱정거리도 있었습니다. 출산 휴가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회사가 갑자기 긴급 구조조정을 발표했거든요. 그날 저녁 회사 대표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올해 실적 저조로 임원 몇 명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곧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병까지 얻은 상황에서 직장마저 잃을 위기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더 참담했던 건 다음날 받은 메시지였죠. 본사 고문이자 제 상사인 마르코가 보낸 메시지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산후유가 중인 캐서린도 구조조정 후보 명단에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병도 안 낫는데 회사에서도 버림받는다니 흐느끼며 민호 씨에게 전화했죠. 더 괴로웠던 건 저와 천적인 마르코가 보낸 두 번째 이메일이었어요. 병도 낫지 않는다며? 하필 지금 시기에 휴가를 길게 쓰는 건 본인 책임이야. 그 비아냥거리는 뉘앙스의 분노와 무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날 밤 엎친 데 덮친 격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는 이탈리아 남부 푸글리아 지방의 해안 도시에서 조개 양식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음성이 평소와 달리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캐서린, 큰일 났어. 최근에 바다에 이상한 꽃게가 급증해서 조개를 모조리 잡아먹는 바람에 양식장이 망해가고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개 종패를 죄다 먹어치운다. 이놈들 그냥 없애버려야 하는데 정부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니 답답하구나. 이놈의 꽃게들을 아무리 폐기해도 끝이 없어. 오죽하면 국가 비상사태까지 내리기 직전이야.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나도 몸이 이래서 미안해요, 아빠. 아빠의 힘든 일들을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힘이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내 건강, 직장, 이제는 아버지 사업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이런 불행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걸까요? 울음이 목을 메었지만 옆에서 자고 있는 아기 때문에 소리를 낼 수도 없었어요. 밤새 뒤척이다 아침이 되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로마의 풍경이 문득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수백 년 된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 평소에는 그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는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마침내 결심했어요. 이탈리아에 있으면 우울해지기만 하니 한 달만 한국 가서 치료와 조리 받아볼까. 민호 씨도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한 달간의 무급휴가를 받았고 다행히 원격으로 일부 업무는 계속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 한국이 대단할까 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아야 했어요. 항공권을 예매한 날 마르코는 또 이메일을 보냈어요. 당신 맘대로 한국 가. 하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갖고 돌아오지 않으면 각오해. 그 경고에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미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무엇이 더 두렵겠어요? 짐을 싸면서 아기의 옷가지를 정리하고 필요한 의약품을 챙기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탈리아에서의 모든 안정된 생활을 뒤로하고 낯선 나라로 떠난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습니다. 아기를 위한 이유식 재료부터 재화장품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챙기려다 보니 캐리어 2개가 금세 가득 찼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이런 한국이라는 나라에 기대를 걸다니. 남편이 한국인이지만 제대로 문화 알 기회가 없었는데 과연 괜찮을까?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여정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변화를 겪게 될지는 상상조차 못했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기내에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기도 낯선 환경 때문인지 계속 보채서 진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공항의 깔끔함과 현대적인 모습에 살짝 놀랐어요. 입국 심사를 하는데 자동 심사기 덕분에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항상 긴 줄을 서서 심사를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몇 분 만에 끝났어요. 짐을 찾으면서 민호 씨가 말했어요. 여기 외국인 산모도 산후조리 혜택 조금은 받을 수 있다는 말 들었어. 서울시과 경기도 등에서 지원금 준대. 저는 깜짝 놀랐어요. 헐, 외국인한테도 지원금을? 이탈리아는 그런 제도가 없는데.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작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작은 호기심이 나중에 얼마나 큰 변화로 이어질지. 공항 도착장에서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처음 보는 건 아니었지만 그동안 2번밖에 만난 적이 없어서 약간 어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죠. 얼굴이 노랗잖니? 괜찮니? 저는 조금 나아질까 기대해요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시어머니의 과잉보호가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사실 남편의 부모님과는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대화가 많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이탈리아어를 거의 못하셨고 저는 한국어를 몰랐으니까요. 시어머니 차로 서울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높이 솟은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탈리아의 낮은 건물들과는 확연히 달랐죠.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과정부터 신기했습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런 첨단 시스템이 집에 적용된 걸 보고 이거 무슨 고급 호텔 하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훨씬 세련되고 편리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오래된 건물들과 달리 모든 것이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 벽면의 터치스크린으로 날씨와 뉴스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시어머니 댁 현관문을 열자마자 진한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먼 길 오느라 고생했지. 꽃게탕 끓여놨단다. 커다란 뚝배기를 식탁에 올려놓는데 그 비린 냄새에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아직 황달과 당뇨로 구역질이 심한 상태라 한 입도 못 먹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고 뭔가 눈치채신 듯했어요. 급히 다른 음식을 내오셨습니다. 그럼 굴보쌈이라도 먹어봐. 굴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 조심스레 한 입 물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맛에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엄청 맛있잖아.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어요. 이탈리아에서는 굴이 비싸고 비린 고급 음식인데 여기서는 신선하고 부드러웠으며 김치와 함께 먹으니 비린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양도 푸짐했습니다. 놀란 마음에 저는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면 비용 부담이 크시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태연히 대답하셨죠. 이 정도 굴은 10,000원 정도면 한가득 살 수 있어. 그 말에 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 정도 양의 굴을 사려면 최소 50유로, 약 70,000원 정도는 줘야 하거든요. 속으로 이 나라 해산물 대단한데 하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한국에 대한 첫 번째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서울의 유명한 산후조리원 예약했다고 하셔서 바로 택시를 타고 이동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산후조리원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서 어떤 곳인지 상상이 잘 안 됐습니다. 아마 병원 같은 곳이겠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도착해보니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호텔 같은 로비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친절한 직원들, 병원이라고 하기엔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였습니다. 원장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외국인 산모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과 경기도 등에 정식 등록되어 있으면 비용 보조가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제도 있었어? 유럽도 출산지원금은 있으나 이 정도 체계는 처음 봐요. 원장님은 친절하게 시설을 안내해 주셨는데 24시간 전문 간호사 상주, 신생아실, 산모 전용 룸,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원장님의 설명이었어요. 황달과 당뇨 상태시면 병원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밀착 관리해드려요. 한방 협진도 가능합니다. 솔직히 저는 과연 효과가 있긴 할까 하고 회의적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도 해결 못한 문제를 한국에서 받는 치료가 해결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산후조리원 제 방으로 안내받았는데 넓고 깔끔한 공간에 놀랐습니다. 아기 침대, 수유 의자, 화장실까지 모든 것이 산모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고 침대에 누우니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첫날 저녁, 조리원 식단이 나왔어요. 미역국, 잡곡밥, 각종 나물 반찬,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습니다. 해초국, 이걸 먹어야 하나? 의구심이 들었지만 민호 씨가 미역은 산후 회복에 최고라고 하더라고 말해서 한 숟가락 떠먹어 봤어요. 의외로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었습니다. 특히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좋았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출산 후에도 치즈와 빵, 육류 위주의 식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해조류와 채소가 주를 이루는 게 신선한 변화였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어요. 24시간 아기 돌봄 서비스 덕분에 오랜만에 푹 쉴 수 있었죠. 왠지 모르게 여기서는 뭔가 달라질 수 있을지도 라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이탈리아에 두고 온 문제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산후조리원 간호사가 저를 깨웠어요. 오늘은 병원 검진 날입니다. 준비해 주세요. 인근 대학병원에서 혈액과 간 수치과